안녕하십니까. 프라도 미술관 얘기를 하다가 특별히 고야에 대한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고야가 규모거리의 집에 남긴 검은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이 검은 그림들은 초기 풍속화에 비해 과연 한 화가의 그림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그 변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야와 현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라도 미술관에서 만나는 그리스 크레타 출신의 화가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보면서도 현대 미술이 말하는 표현주의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고, 플랑드르 출신의 엘 보스코의 그림을 보면서 초현실주의 작품을 보는 듯한 것처럼 현대 미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이미 있었던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야와 현대 미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고 보니 피카소가 알타미라 벽화를 보면서 알타미라 벽화 이후에 미술은 퇴화했다고 말한 것도 생각납니다. 어쨌든 고야를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는 이후의 화가들에게 더욱더 특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데요. 그가 남긴 여러 표현 중에 예술에는 결코 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거나 이성도 꿈속에서는 괴물로 변한다라는 말을 한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표현한 것을 되새겨보면 역시 그의 미술은 형식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현대 미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현대 미술과의 연관성을 감안하면서 먼저 보르도의 우유 파는 아가씨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글쎄요, 지난 시간에는 그가 명명한 귀머거리 집에 남긴 검은 그림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가 결국 파란만장한 생의 이 마지막을 절망의 심연에 빠져 그냥 거기서 마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평생 삶과 그림에 대한 열정과 변화를 잃게 했던 고해답게 그는 귀머거리의 집을 나와 프랑스의 보르도를 향합니다. 보르도는 프랑스 남서부 지역으로 스페인의 북부와 가깝죠. 고야가 여기서 남긴 이 보르도의 우유 파는 아가씨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고야 그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 요소 중에 중앙에 빛을 배치하고 그것을 여인의 몸으로 막으면서 생기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검은 그림의 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고아는 뭔가 다른 생동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초기 로코코풍의 그림이 검은 그림을 걷죠. 새롭게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특히 고야가 초기 그림에서 그렸던 젊은 아가씨를 그림에 등장시킨 것도 그렇고 아가씨 얼굴이 붉은 볼이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초기 그림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의상은 아니고 마치 검은 그림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두움도 보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둠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평범한 주제의 작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색채 분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들이 미세한 색들을 분할해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고야 그림에 적용하고 있는 색채 분할이라는 것은 인전의 화가들이 주로 쓰는 명암을 통한 표현과 다른 방식이죠. 검은색으로 단순하게 표현될 부분도 다양한 색들로 그려지고요. 검은색이 흰색으로 표현되기까지 합니다. 인상주의 대표 화가라는 명성을 듣는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를 비교해 감상해 보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고야의 그림에 비해 더욱더 화려해지고 색도 다양하게 변했지만 비슷한 경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야가 이후의 화가 특히 현대미술 주요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몇 가지 작품들을 더 비교해 보겠는데요.
마네의 막시밀리안 화가의 처형이란 작품도 고야의 5월 3일의 처형과 연계해 볼 수 있겠고요.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란 이 작품도 같은 연결선상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르누아르가 마네의 이 작품을 보고 이것은 순수하게 고야의 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마네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해 본다거나 마네 그림에 보이는 맨 오른쪽 군인은 피카소 그림의 맨 오른쪽 군인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은 근본적으로 고야의 그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야가 그린 발코니의 여인들이란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발코니라는 마네의 작품입니다. 사실 유럽, 특히 프랑스의 주요 화가들은 고야의 그림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마드리드의 프라드 미술관을 찾아서 직접 고야의 작품을 감상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에 대해 확신을 더하게 되는데요. 네. 앞에서 고야의 그림, 특히 그가 규먹의 집에서 그렸던 검은 그림의 시대를 마감하고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그린 보르도의 우유 파는 아가씨라는 작품을 보면서 색채 분할이라는 용어를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고야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네, 세잔, 모네, 르누아르, 고갱, 고야 등을 이해하게 되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모네의 루엔 성단이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건축도미라는 작품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 러시아를 떠나 프랑스의 파리로 미술 공부를 하러 갔던 칸디스키와 그의 오래된 도시라는 작품에서 보여주듯이 풍경을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원형으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그것이 점선면으로 더욱더 단순화되는 과정이라거나 스페인의 후안 미로가 보여주는 꿈속 세계 같은 추상미술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 몬드리안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가로 세로의 검정 직선과 세 가지 원색을 통한 추상미술 등 형태와 색채 그리고 선을 조합한 예술 경향을 생각하면 그 뿌리를 고야에 두는 것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마티스나 파울 클레 그리고 스페인의 피카소를 비롯해서 일제시대 서양미술을 공부했던 한국의 초기 추상화가들 예를 들어 김한규의 작품 등도 그 전개 방식은 각자 다르지만 그 뿌리로 올라가면 고야와 닿아 있다고 말하는 것도 큰 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야가 나는 관객이 계속해서 작품을 보고 흥미를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작업한다고 말한 것에서는 작품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의 경계에 놓고자 했던 고야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80살이 되어서도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고 말한 것을 되새겨 볼 때 삶의 끝까지 변화를 추구했던 고야의 그림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고통과 절망의 시기를 검은 그림으로 표현했던 고야는 결국 그 어둠과 검은색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색들을 끄집어냈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검은색이라는 것은 색의 삼원색인 자주색, 청록색, 그리고 노란색의 혼합이며 그 안에는 빨간색, 녹색, 청색 등 다양한 색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과 빛에 집중했는데요. 그림이라는 게 빛과 그에 따른 색을 통해 표현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색의 삼원색들이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검정색이 되는가 하면 빛의 삼원색이 혼합되어 만들어내는 것이 흰색이고 이들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미묘한 색의 조합을 고야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고야는 검정색에서 이런 색들을 찾아낸 것이고 색채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이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말이죠. 네, 프라도 미술관의 그림들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고야의 그림들을 전반적으로 감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